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격려가 되는 댓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식을 좀 몇 가지 전하면 우선 매드베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매드베드가 실시가 되면 우선 텍사스주에서 먼저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텍사스의 폴트워드라는 도시 바로 달라스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폴트워드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주의 폴트마이어에서 또 매드베드를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우선 그것이 실시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원할 텐데 우선 지하덤에서 구조했던 많은 아이들을 치료할 거라고 하고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는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밀리터리 군부의 주관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매드베드에 대해서는 그것의 그 놀라운 기술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상상이 될 텐데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고침을 받겠다 하면은 그저 1분이나 2분 정도 걸리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팔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이 재생되게 하는 것은 그저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는 일이라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매드베드가 처음에는 그런 테크놀로지를 장착한 이렇게 그림을 봤는데 이 커다란 침대 같은 것인데 그야말로 매드베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각종 기기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우선 시작할 때 5개에서 10개 정도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아무리 복잡한 그 어려운 병이나 질병이라도 그것을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치료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놀라운 기술이 거기에 발휘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바이든이 아틀란타에 자주 가는데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그 백악관의 3분의 1 정도 사이즈 되는 똑같은 백악관이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다른 점은 영화 배우이면서 영화 제작자이기도 한 타일러 페리가 만든 백악관인데 그곳에서 그 모든 촬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 들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사실 기자회견이나 그런 바이든을 취재하는 자들이 사실은 그곳에 가서 취재를 하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MSM이 그 주요 방송 원련들이 바이든이 백악관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백악관과 똑같이 생긴 곳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연극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연극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다 끝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바이든은 액터가 군부에 의해서 지시를 받는 대로 그대로 연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글쎄 가면을 벗으면서 그동안 연기를 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또 진짜 바이든의 행방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곧 우리가 EBS를 통해서 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그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그게 아마 초기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핵전쟁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런 스케어 택틱을 쓸 거다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케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고 택틱은 뭐 전술이다 이런 뜻인데 지금 그런 전쟁 상태를 데프콘 1이라 그러죠. 그래서 데프콘 1이 이제 전쟁 상태인데 곧 데프콘 1이 되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핵전쟁의 위협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와 요즘 돌아다니는 그런 핵무기 일 얘기와 그런 것이 연관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많은 자료를 보면서 미국에서 지금 제가 100% 여기서 정보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들었다고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정보를 좀 확인하고 나름대로 검증을 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하면 그런 인텔을 전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죠. 그들은 실제 지금은 많이 눈치를 채고 이제 거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가짜 뉴스를 전달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제가 3차 대전이라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보다 더 심각한 그야말로 우주군이 참가하는 우주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발들이 지금 굉장히 내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내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살려고 서로 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소식이 여기저기 들리는데요. 최고의 발악을 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던 소위 말하는 엘리트, 우리는 일리트 그러는데 엘리트라고 하는 자들도 많이 버렸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들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나 하는 것을 가지고 카발들은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이 얘기를 듣고 참 이게 참 무슨 만화 같은 소린가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뭐 워낙 그 카발들이 유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게 전 지구적인 작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트럼프가 임기 4년 동안에 이미 많은 청소를 시작해서 진전을 많이 이루었고 1월 20일을 백악관을 떠나면서 지금 뒤에서 그야말로 트럼프 자신이 뒤에서 많은 작전을 지금 계속 쉬지 않고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부하고요. 그런데 제가 들은 소식은 카발들의 플랜 B가 있었다 그래요. 그 플랜 B는 뭐였냐면 차선책이 뭐였냐. 5억 명의 중국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지하 덤으로 데려가서 그럼 5억 명을 어떻게 데려가느냐. 전 세계의 지하가 지상보다 못지않게 그렇게 지하 세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동안 많은 덤을 파괴하고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덤으로 데려가서 5억 명 정도는 살리고 위에 지상의 세계를 완전히 파괴한다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 플랜 B였다고 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중국 사람이냐? 그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중국 사람이라고 봤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가서 다시 완전히 그 지상의 세계를 완전히 파괴한 후에 다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 그런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듣고도 참 너무 만화 같은 얘기라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냥 들은 대로 좀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엘리트들을 많이 사용하다가 버렸다고 했는데 과거에 미국 원주민들을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 그러죠. 그래서 미국의 인도 사람 인디안이 아니고 미국에 원래 살고 있던 생김이 우리하고 비슷한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카발들이 아메리칸 인디안을 제거할 때 어떤 특정 인디언을 세워서 제거하고 사용했던 인디안들을 다시 제거해버리는 늘 그런 수법을 사용했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나 군부가 카발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이 체스 게임이 5차원의 체스 게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끊임없는 변수가 작용을 하고 정방을 힘든 싸움인데 이쪽에 패를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또 자기네 계획을 실현해 나가면서 이게 정보전쟁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말 힘든 싸움인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기도를 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셔야지 이게 사람이 한다고 해도 결국 이 전쟁은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늘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쪽 카발들도 자기네들이 이번 싸움에서 지면 자기네들은 끝장이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이 카발들이 마지막에 그 침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보기에는 느껴지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가 이 물 위에서는 조용히 물 위를 걷는 것 같아도 발밑에서는 물 아래에서는 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인들이 하고 있는 일은 트럼프를 위해서 트럼프라는 개인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군인으로 충성 맹세를 하고 선서를 했을 때 미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한다 이런 것을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트럼프를 지도자로 구심점으로 해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트럼프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공대의 그 희생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면서 희생이 아주 없을 수는 없죠.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트럼프도 지금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이 작전이 정말 꼭 이렇게만 해야 되나 하는 정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미국에 아직도 깨어나지 않은 사람을 깨우는 목적을 위해서, 두 번째는 피를 흘리지 않고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런 작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진전이 잘 되고 있고 지금 별로 크게 눈에 띄는 어떤 귀가 솔깃한 인텔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인텔이 없다는 소리는 뭐냐, 거의 다 작전이 마무리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카발들이 인류를 그동안 그렇게 마음대로 지배하게 된 데는 우리 인류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무관심하고 그저 내가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서서히 그들의 지배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들이 권력을 점점 강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히 자기네들의 노예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들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카발들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완전히 싹을 완전히 도려내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또 악한 기운이 또 자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싹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다시 얼마 안 가서 다시 힘들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펜스가 이미 없어졌다고 했고 이제 이번에 그 워싱턴에 있는 천원 울타리 펜스를 지금 다 없앤다고 합니다. 그 뜻은 워싱턴의 지하에 방대한 덤을 다 청소를 했고 아이들도 다 구조를 했고, 그래서 더 이상 펜스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펜스는 지금 치우고 없앤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분도 있는데 미국의 의회 의사당 캐피톨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미국의 국기와 더불어서 플래그, 그 깃발이 하나 이렇게 나란히 달려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POW, Prisoner of War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 포로란 뜻이고, 그 다음에 MIA, 그 뭐의 약자냐면 Missing in Action, 전쟁에 실종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POW와 MIA가 써 있는 깃발이 이렇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캐피톨 안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다 전쟁 포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 덤을 써 아이들을 구조하고 청소를 할 때에 카발들이 방화를 해가지고 특공대 200여 명이 해상됐다는 말씀을 전해 드렸고요. 그 아이슬란드나 그리스에 있는 덤을 청소할 때에 먼저 아이들을 구조하고 그 안에 카발들이 항복하지 않으면은 그냥 두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더 구조할 자가 있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로봇을 보내서 확인을 한 연후에 덤을 완전히 깨끗이 못쓰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라바를 흘려보내서 없앴다고 하고, 라바는 뭐 용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의 경우에 그리스의 밑에 있는 덤은 마지막에 바닷물을 집어넣어서 없앴다고 합니다. 바티칸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덤이 1400마일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에 있는 덤도 그 덤의 일부분으로 이제는 그리스에서 어떤 샘이 이렇게 지상에서 샘이 솟아오를 때 바닷물이 솟아오는 샘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실제 자연적인 지진과 덤을 폭파하면서 생기는 진동이 지진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은 지진이 아니고 인공적인 거라고, P웨이브가 없는 그런 지진의 기록들을 USGS에서 전부 다 보고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베이루트에 있는 덤도 인신매매용으로 주로 사용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 핵 무기도 그 안에
보관하는 목적으로도 그 베이루트에 있는 덤이 사용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청소가 끝나고 덤을 못 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덤이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지하에 이렇게 많은 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알았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지은 공항이 덴버 공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근데 덴버 공항을 지을 때에 사람들에게는 공항을 지은 줄 알고 사람들이 몰랐지만 거기에 어마어마한 덴버시의 6배에 해당하는 지하 덤을 만들었는데 그때 퍼낸 흙이 파나마 운하를 팔 때 나온 흙의 반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끊임없이 덤을 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또 좀 다른 얘기인데 과거에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이제 연방정부 빌딩이 있었는데 그걸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주의 또 웨이코에서 대학살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카발들이 저지른 사건인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암살했다, 죽였다라는 오바마 때의 소식이 있었는데 시체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오사마 빈 라덴을 뭐 그들의 관례에 따라서 수장했다 이런 뉴스를 듣고 제가 그때 사람의 시신을 보여주지 않는데 죽기는 뭘 죽었을까? 그렇게 하고 제가 의심을 했는데 오사마 빈 라덴은 어디에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그때 그 오사마 빈 라덴 작전에 참가했다고 하는 특공대 전원이 헬리콥터를 타고 왔는데 그 헬리콥터를 추격해서 거기에 있는 특공대 전원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증거 인멸을 위해서 오바마가 한 짓이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늘 과거에서 역사 속에서 알았던 사실들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다 그들이 조작하고 만들어낸 그들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그런 완전히 자기네들의 시나리오에서 짜놓은 가짜 뉴스나 소식이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뭐 끊임없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 그것도 가짜였구나, 아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계속 알고 깨어나게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계속 깨어나신 분들은 다시 잠자게 할 수가 없다 그랬죠.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 이상하게 여겼다든가 하실 분들도 이번에 돈 많은 자들이 인류를 지배하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세금을 좀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가진 여러 가지 편법과 구조와 그런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착취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이제 미국 여기에서는 자연스럽게 식당에서 과거에는 꺼내지 못했던 일인데 친구들끼리 앉아서 이런 얘기를 지금 서로 주고받고 우리가 새로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매일 거의 매일 속속 밝혀지고 있고 텔레그램이나 여러 그런 소셜 미디어를 아무리 검열을 하고 센서링을 해도 지금 그런 소식들이 사람들에게 매일 속속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런 것이 알려지는 것을 그 카발들이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억누르고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들이 이제 완전 실체가 드러나게 됐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인터넷을 클린업한다, 청소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터넷을 잠깐씩 셧다운된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퀀텀 파이낸셜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다크 웹이라고 그래가지고 다크 웹을 통해서 매매라든가 무기 같은 것이 이루어져서 그런 아주 불법을 하는 자들이 그 다크 웹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청소하는 일도 그 인터넷이 셧다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잡아내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그들에게 어떤 매매되어지는 피해를 받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도
그런 지금 인터넷의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회사들이, 대형 회사들이 인터넷이 셧다운 되는 것을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고,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국세청 같은 IRS가 그런 인터넷이 셧다운 되는 일은 과거에는 절대 없었던 일이죠. 오늘 크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때문에 맞는 주사 있죠. 제가 일부러 그 단어를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트럼프가 왜 그런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 한 가지는 제가 마이크 플린 장군이 인터뷰했을 때 그분도 미국 군부와 이런 혁명을 하는데 가장 앞장서 있는 선봉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할 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면 다 모른다고 모로세로 일관했죠.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하면서 주사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은 그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행간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거 뭐 대놓고 그것이 나쁘다,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는 물론 안 하겠죠. 지금 뭐 악마의 편집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추측이 되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마이크 플린 장군의 인터뷰처럼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각자 현명하게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관련 내용으로 방송을 했던 것이 방송이 내려지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날짜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기로 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온다는 증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제 스스로도 희망을 갖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얻는 거고 제가 얻은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면서 저는 그냥 이렇게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추측해서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일단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마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시고 또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시고 지금 뭐 불안해해서 우리한테 얻어질 이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실망하고 밥도 못 먹고 속만 상해야 우리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건강만 해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항상 주위 식구들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 하는 그들 친구들이나 그들의 존재를 감사히 여기시고 밥 잘 잡수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마음을 인내를 가지시고 우리 인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 주어진 일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저는 앞으로 다가올 정말 희망적인 미래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계속 희망적으로 나가면 되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 곧 좋은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